지난 6년 동안 가난했던 제 삶을 바꿔준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최종적으로 세터는 실패였어요. 확실한 실패라서. 저는 일단 세터가 두 번째 창업이었고, 사실은 지금이 이제 세 번째 창업인데, 당시에 전 첫 번째 사업을 좀 되게 좋지 않게 끝냈고, 그것 때문에 일부 채무가 생겼었고, 자금을 만들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 뭐라도 팔아보자, 약간 이런 상태로 시작을 했던 게, 초기에 이제 아이니즈 세러데이라는 서핑 관련된 의류 같은 카테고리 섹션이었고요. 그걸로 이제 초기에 스탠딩할 정도의 자본금이 생겼고, 세터를 지난 창업부터 6년을 이끌었었고, 퇴사를 생일날 했거든요. 모두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실패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제일 깊게 기억할 수 있는 날 나오고 싶어 했고, 수치적으로는 성공한 게 맞고, 마감 결제 기준으로 1,200억을 했다고 하니까 현재 세터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잘 되고 있거든요. 좋은 브랜드고 회사로서는 정말 잘 될 거고, 올해 3천억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지만 그거는 법인으로서의 성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뭐지? 였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수의 젠틀몬스터 같은 그 사옥 지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 건물을 프랑스 파리에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도쿄 한복판에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제 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유통 매장으로밖에 확장할 수가 없고, 나와 비슷한 누군가는 분명히 그 나라 유통시장에 존재하니까요. 그럼 나는 독자적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35살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나에게 남은 미래는 M&A 하는 손호철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창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필라의 윤현수 회장님 이런 분들 보면 입지적인 매출액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M&A 단계로 가서 IP를 사고 브랜드를 매입하고 거래하면서 매출액이 계속 신장하거든요. 그거는 금융적으로 매우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엔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젠틀몬스터 보면 신기하잖아요. 법인의 색깔이 있어요. 법인에서 만드는 소비재가 계속 비슷한 유니버스, 비슷한 아젠다, 다른 소비재지만 분명히 공유되고 있는 어떤 스피릿이나 방식들이 국경이 없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경영자로 법인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소비재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니? 해서 후자였던 거예요. 사업적으로는 훨씬 유리해서요. 일종의 개인적 경험인데, 어느 날 엔트로피 메이크업이라는 그 컬러 코스메틱 브랜드의 그 행사를 가봤거든요. 다 너무 차우는 거예요. 다 너무 잘생기고 다 너무 건강해 보이고, 시대가 개성이 더 비싼 거야, 피부 좋고 건강한 게 더 비싼 거야 했을 때 전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더 밝은 피부, 더 건강함,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스킨케어는 기본적으로 브랜딩이 중요한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물음표이기도 해요. 이전 업에서는 브랜딩을 해야 됐던 업이니 브랜딩이 맞지만, 이번 업에서 바꿔야 한다면 바꿀 생각이에요. 이게 창업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을 한 3번 정도 하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멈춰있는 걸 못 참는다라고 생각해요. 알투스 벤처스의 파트너 분이 했던 얘기가 어떻게 계속 끊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냐라는 표현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것 빼고 사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제일 편했고, 달려가는 속도 속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일만 하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핸들링을 계속 하려 노력하고, 그게 재밌다라 생각하고 살아요.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판매하고. 유저랑 거래를 하는 게 사업의 본질이잖아요. 많이 팔든가 비싸게 팔든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잘, 더 재밌게, 더 많이, 더 비싸게 거래를 계속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가 세터할 때 첫 번아웃이 100억대 왔거든요. 진짜 재수없는 얘기인데 투자받고 1년 안에 100억을 해버린 거예요. 직원을 늘린 것도 아닌데 100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잃었어요. 난 평생 꿈꾸던 100억이라는 숫자를 해버렸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웃긴 게 한 2주에서 3주를 내일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동료들이랑. 내 인생의 도파민은 뭔가 끊긴 것 같고,
근데 언제 그게 미친 듯이 깨졌냐면 제 스승님이 와서 저한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꼴랑 100억 해놓고 빨리 일본 가 이렇게 해서 일본에 여행을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세터를 모르는 거예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의 꿈은 오히려 숫자라기보다 굉장히 정성적인 관념이 되었어요. 우리가 창업을 했고 다음 세대한테는 우리의 시장을 아시아 권역까지 넘겨줘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무조건 글로벌 가야 되는 거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 시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려면 다음 창업자들이 우리가 했던 일을 보고 나는 창업하면 아시아에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이런 꿈을 꾸게 해야 결국에 진짜 좋은 결과를 남긴 것이다. 그게 1번이었고 그래서 숫자는 만약에 그분들이 그게 꿈이라면 해보면 돼요. 단 한 번 해보고 나면 그날 그게 100%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숫자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코오롱의 전임 유석진 대표님이랑 2시간 정도 이제 티타임을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분은 조단위를 보셨던 분일 거잖아요. 코오롱의 CEO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당연히 조단위를 보겠죠. 근데 저한테 한국에서 5, 6천, 7천짜리 연봉인 직원들을 데리고 너가 1조를 챌린지 하려고 하면 나는 중국 가서 4천에 주에 7일 하는 애들 100명 데리고 너랑 1조짜리 싸움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1조가 없어서요. 그때 처음으로 1조라는 개념을 머리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1조를 진짜 만들지?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꿈을 빨리빨리 흡수하는 것 같아요. 포멀한데 엄청 공격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적어도 나한테 주어진 태스크와 업무 상황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으로 끝까지 해결해야만 해요. 싸울 때 승리가 목표면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파란 쪽 잃을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팔다리 다 지키고 어떻게 승리해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창업은 패배하면 회사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내 위신, 내가 좀 불편할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면 그 게임에서 누군가는 팔다리 잃을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100% 져요. 리더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함을 내려놓겠다 하는 순간 조직은 느려질 것 같아요. 대표자는 커리어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법인의 손익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게 내 성적표니까. 그걸 자꾸 외부의 사람들의 인식과 인정으로 얻어버릇하면